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카바사와 시온의 나는 한번 읽은 책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입니다. 책 제목을 보고 정말일까 라는 의문이 들어 읽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독서를 하고 책의 내용을 정리하고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는 이유가 책에서 배운 내용들, 저에게 통찰을 준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제 삶에 녹여내어 성장하기 위함인데요. 한번 읽어서는 책의 내용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기에 더 이 책의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에서도 한 번을 읽어서는 책의 내용을 절대 잊어버리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책의 전체를 한 번 읽고 읽은 내용에 대한 반복적인 무언가가 있어야만 결국 책의 내용을 기억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가장 와닿았던 문장은 압도적인 인풋이 있어야 압도적인 아웃풋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정신과 의사로 한 달에 30권의 책을 읽고 1년에 약 3권의 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매거진을 발신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에도 매일 투고하고 있고 유튜브 영상도 매일 빠짐없이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압도적인 인풋, 압도적인 양의 정보를 저자의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저자가 말한 활동을 모두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자 역시 책을 한 번만 읽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한 하루, 일주일,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더라도 자기 만족을 위해 읽는 사람과 진정으로 자기의 성장을 위해 읽는 사람은 당연히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정보와 지식이라는 영향을 제공받으면 어떻게든 그것을 표출하고 싶어 하기에 표출을 하겠다는 신호가 없으면 제대로 우리는 영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책을 한 권 읽더라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기억에 남는 읽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독서법을 위해서 아웃풋과 틈새 시간이라는 두 가지의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웃풋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하면 일주일에 3번 아웃풋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한 번 읽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 역시 책을 읽을 때 한 번,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부분을 체크해 놓은 것들을 다시 보면서 한 번, 유튜브를 찍기 위해 대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 번, 이렇게 적어도 3번 정도 책을 다시 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내가 이 책을 언제 읽었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저자의 이야기에 100% 공감을 하지는 못했지만 한 번 읽고 끝인 책보다는 1일, 3일, 7일째에 복습을 하는 3번의 아웃풋을 실시하는 것이 저 역시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는 4가지의 아웃풋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책을 읽으면서 메모하고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으라고 합니다. 둘째, 책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책을 추천하라고 합니다. 셋째, 감상글, 깨달음, 책 속의 명언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공유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이나 메일 매거진의 서평과 리뷰를 쓰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4가지 방법 중 책을 읽고 일주일 내로 3가지 이상의 활동을 한다면 우리는 책의 내용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틈새 시간 키워드를 활용해 짜투리 시간의 독서를 진행하라고 합니다. 독서를 하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은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흔한 변명이라고 하는데요. 저자는 한 달에 읽는 책 30권을 전부 틈새 시간에만 읽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의 틈새 시간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의 시간이라고 하며 출퇴근 시간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출퇴근을 하는 동안 스마트폰이 아닌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내면서 충분히 틈새 시간 독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출퇴근 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독서를 하는 사람은 독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시간을 명확하게 어떤 우선순위에 활용할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틈새 시간에 책을 최대한 많이 읽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뇌과학 측면에서도 볼 수 있듯 오늘 하루 동안 완독할 책을 정해서 가방에 넣은 후 목표를 지키려고 노력하면 기억 강화물인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또 오늘 이 책을 다 읽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제한 시간을 두면 긴박감으로 인해 집중력이 높아지게 되고 기억과 관련된 뇌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책 내용이 기억에 잘 남게 된다고 합니다. 단순하게만 틈새 시간을 활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독서법에 관한 키워드와 독서법 실천 방법 키워드, 책을 선택하는 방법, 전자책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여러 독서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광펜 독서법, 홈쇼핑 독서법, 소셜 독서법, 리뷰 쓰기 독서법, 생자몽 칵테일 독서법, 울트라맨 독서법, 5분 5분 독서법, 15, 45, 90 법칙 독서법, 숙면 독서법이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독서법 키워드입니다. 밑줄을 그으면서 기억하는 형광펜 독서법은 책을 읽는 인풋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는 아웃풋을 진행하는 독서법이라고 합니다. 밑줄 긋기는 뇌를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글자를 읽을 때 사용되는 뇌의 부위와 펜을 잡고 줄을 그을 때 사용되는 뇌의 부위가 전혀 다르고 글을 쓸 때 역시 다른 뇌의 부위가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정리해서 밑줄을 치거나 메모를 적으면 뇌의 여러 부위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뇌가 활성화되고 기억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홈쇼핑 독서법은 책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장점을 다양하게 소개하면서 상품을 소개하는 쇼호스트처럼 책을 소개할 때 다양한 장점을 이야기하며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 장점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책을 읽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책을 깊게 읽는 능력이 길러지게 된다고 합니다. 소셜 독서법은 책을 읽고 감상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공유하는 독서법입니다. 단 몇 줄만 쓰려고 하더라도 책의 내용을 다시 떠올려야 하기에 기억이 복습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제3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글을 더욱 다듬어 가야 하기에 아웃풋에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다고도 합니다. 리뷰 쓰기 독서법은 리뷰, 서평을 쓰는 독서법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소셜 독서법의 부족한 감을 리뷰 독서법을 쓰며 보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리뷰를 쓰는 과정에서 당연히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아웃풋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리뷰를 쓸 때 책을 읽은 당일에 쓰는 것보다 다음 날에 쓰라고 하는데요. 책을 읽은 당일에는 흥분이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재미있다, 감동적이다와 같은 감정 언어밖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리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당일이 아닌 다음날 작성하라고 합니다. 생자몽 칵테일 독서법은 책에서 많은 정보를 짜내도록 압착 실력을 높여가며 독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책을 똑같은 시간 동안 읽어도 인풋량을 2배 그 이상으로 늘리는 독서법을 이야기합니다. 아웃풋을 전제로 인풋을 하도록 해야 하며 어떤 방법이더라도 책을 읽고 난 후에 아웃풋을 하겠다는 살짝의 압박감을 주며 메모를 하든 형광펜을 긋든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읽자고 합니다. 제한 시간 내에 집중력을 올려 읽는 울트라맨 독서법은 데드라인이 정해지면 집중력이 올라가고 뇌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는 것을 활용하는 독서법이라고 합니다. 5분 5분 독서법은 초도 노력, 책을 읽기 시작할 때 가장 집중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활용하고 마지막으로 책을 읽을 때 집중하는 것, 종말 노력, 목적지가 보일 때 더 노력을 하게 되는 마지막 5분을 잘 활용하여 15분 동안 책을 읽는 독서법을 이야기합니다.
60분을 내리 책을 읽는 것보다 15분을 읽으면 15분 중 10분을 집중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물론 60분 동안 높은 집중력을 발휘해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힘들다면 15분씩 끊어서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높은 집중력이 유지되는 시간인 15분, 보통의 집중력이 유지되는 시간인 45분, 45분 사이에 잠깐의 휴식을 취해 집중이 가능한 90분, 이런 집중 주기를 우리가 잘 생각해서 독서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 직전에 책을 읽고 잠을 자는 숙면 독서법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잠을 자기 전에는 전자책보다 종이책을 읽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책을 읽을 때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법에 관한 여러 책을 읽고 참고할 수는 있더라도 그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저에게 다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독서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자의 이야기처럼 다양한 정보가 있어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생기고 여러 방면을 생각해 볼 수 있듯 일단 책은 다양하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일부에 나오는 독서를 하면 느낄 수 있는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부머리가 좋아지기도 하고 IQ가 높아지기도 하고 뇌가 성장하기도 하고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등의 여러 장점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것은 고민, 불안,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저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책을 읽는데요. 혹자는 독서를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6분만 책을 읽어도 스트레스가 68% 감소한다는 데이비드 루이스 박사의 연구 결과는 불안한 상황,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독서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준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사회에 너무나 다양한 불안 요소가 우리 주위에 도래하고 있기에 어렵지 않은 내가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 소설이든 자기 개발이든 수필이든 인문학이든 하나를 선정해서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조금이라도 느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나는 한번 읽은 책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